링컨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신화적인 인물,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오늘은요, 그 신화의 커튼을 싹 걷어내고 그가 직접 남긴 글들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인간 링컨의 생각이 대체 어떻게 변해갔는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책, 링컨이 직접 쓴 연설과 편지들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정말 링컨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거죠. 이 책 서문도 딱 그렇게 시작해요. 워싱턴 이후 링컨만큼 사랑받는 인물은 없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단순한 대통령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상, 그 자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위대한 말들을 써 내려간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그의 글 속에서 진짜 링컨을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야심 넘치던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가 생각한 공화국의 기둥은 뭐였는지, 또 노예제를 두고 얼마나 고뇌했는지, 그리고 총사령관으로서의 무게감,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글의 유산까지 쭉 훑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야심차고 겸손했던 시작. 링컨이 처음으로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던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게 23살 처음 공직에 도전하는 링컨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아주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를 추천해줄 유력한 친구도 없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겸손하죠? 근데 동시에 자기 배경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유권자들 마음을 얻으려는 아주 젊고 야심찬 정치인의 모습도 딱 보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로 앞에 그 진지한 정치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청원에 실패하고 친구한테 쓴 편지인데요. 이번에 저는 명백히 바보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유머? 이런 솔직함? 이런 걸 보면 링컨이란 사람이 진짜 입체적인 인물이었구나 싶어요. 자, 그럼 이제 그의 정치 인생을 쭉 관통하는 핵심 원축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가 생각한 공화국의 기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링컨한테 법치주의는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었어요. 심지어 나쁜 법이라도 존재하는 동안에는 종교처럼 지켜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법에 대한 존중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본 거죠. 이 생각이 나중에 연방을 탈퇴하려는 남부에 맞서는 그의 단호한 논리의 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링컨은 건국 세대의 그 뜨거운 혁명적 열정을 이제는 법에 대한 경외라는 차가운 이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거죠.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이끄는 나라. 그게 바로 링컨이 꿈꾼 공화국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의 시대를 관통한 가장 큰 문제죠. 바로 노예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그의 논리가 어떻게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링컨은요, 노예제의 허점을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파고들었어요. 그의 논리는 진짜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만약 A가 B를 노예로 삼을 권리가 있다면 왜 B는 똑같은 논리로 A를 노예로 삼을 수 없는가? 이 질문 하나로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소유한다는 생각의 근본적인 모순을 그냥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노예제라는 그 꽉 막힌 시스템의 반대편에 자유노동의 가치를 딱 내세웁니다. 어제의 노동자가 내일은 고용주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사회적 역동성, 이게 바로 링컨이 지키고 싶었던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링컨은 이 싸움을 그냥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도덕적 투쟁으로 그 차원을 확 끌어올립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 사이의 영원한 투쟁이다. 노예제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라는 오름과 억압이라는 그름 사이의 거대한 싸움의 일부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자, 이제 대통령이 된 링컨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 그리고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무게가 그의 목소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취임사의 목표 변화만큼 4년간의 전쟁이 남긴 상처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1861년 그의 목표는 전쟁 없이 연방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4년 뒤 피로 얼룩진 그의 목표는 나라의 상처를 싸매는 것이 되었죠. 이 짧은 구절의 변화 속에 정말 한 나라의 비극과 지도자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이죠. 정말 신기한 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질수록 그의 언어는 오히려 더 짧고 강렬해진다는 거예요. 그는 이 전쟁의 의미를 단순히 북부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지키기 위한 자유의 새로운 탄생으로 재정의합니다. 이 모든 걸 담은 연설이 몇 단어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단 272단어. 3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는 미국의 미래를 다시 쓴 겁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이 거대한 역사의 무게 속에서도 링컨의 인간적인 면모는 그대로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힘든 하루 일과 끝에 사람 목숨 하나 구할 좋은 핑곗거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제 휴식입니다. 전쟁의 그 끔찍한 참상 속에서도 한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가 남긴 글의 유산은 과연 무엇인지 링컨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링컨 자신도 자기 글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두 번째 취임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썼어요. 이 연설이 제가 쓴 그 어떤 것보다 더 오래 남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당장은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반드시 전해져야 할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박수보다는 역사의 평가를 생각했던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확인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문구 그대로예요. 링컨은 자신의 말을 통해 단지 나라를 이끈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위해 그 나라의 이상을 정의했다. 정치적으로 이긴 걸 넘어서 미국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답을 언어로 남긴 것. 그게 바로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한 국가의 이야기가 그 시대 지도자들의 말로 쓰여진다면 지금 우리 시대를 위한, 우리를 위한 말들은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을까요?